러시아가 한국을 포함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고립되고 있는 푸틴 정권이 보복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국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일부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로 비자 규정을 수정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이 발동되면 이들 국가 국민의 러시아 입국에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입국 제한 대상국을 미국과 위성 국가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는 테러 제재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국적자 등에 대한 입국 절차는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칠러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내 칠러 세력을 최대한 규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7일 들어 경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과 미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 40여 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불이익을 예고했습니다.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가운데 이들의 러시아 내 자산이 푸틴 정권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이 철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러시아 정부는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모두 국유화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8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스위스 고가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 모스크바 지사에서 개당 70만 유로, 약 9억 4천만 원짜리 초고가 시계들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가 입장을 바꿔 서방 테러 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철수를 단행하거나 철수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을 향해 자산 압류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경영진은 체포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푸틴이 한국에 입국 금지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려는 움직임인데 오히려 푸틴이 문매를 맞고 있다며 외신들은 푸틴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됐고 입국 금지와 국유화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대로 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기술력은 미국보다 러시아에게서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이 사태에는 동참해야지.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비롯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이런 쪽에 함께하고 있어서 다행. 국제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받는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 거리두기를 한다면 우리로선 환영이다. 이 전쟁 시국에 우리하고 친밀하게 굴면되려 우리가 매우 난처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위기는 쓰레기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그걸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쏟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 지금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안타깝게 죽은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구먼. 이런 상황의 장본인은 편가르기 하고 앉아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다. 러시아랑 우리나라는 의외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긴 해. 근데 어쩌겠음. 전쟁이라는 게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계속 불이 붙어서 막아야 함. 뭔 한국인도 오지 마야. 지네들이 비우호 국가 항공기 출입 및 이착륙 제한하고 금지시킨 거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는데 비우호국에 포함되어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정상 영업 중이고 삼성 매장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거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는 오버하지 마라. 어차피 푸틴 축출될 때까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끝났음. 입국 허용하든 안 하든 거기서 거기. 푸틴 축출이 되어야 비로소 조금씩 사업의 기회가 보이게 될 것. 원자재 에너지 값 상승은 막을 수가 없게 됐네. 빨리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세상 모든 국가가 힘들구나. 전 세계가 몇 년간 코로나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좀 나아지나 했더니 러시아 푸틴 쓰레기놈 때문에 이게 뭐냐. 저런 일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너무 불쌍하고 보는 나도 정말 짜증나네. 푸틴에게 무력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저렇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후회함. 외국인이 안 와서 수입도 안 생김. 특히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국가사업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기회로 확실해졌다. 러시아의 문화, 자연, 사람들이 좋았던 거지. 러시아의 잔인함, 폭력성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 포함시켜줘서 고맙다. 세계에 괜히 오해살이를 얻게 됐다. 난 오히려 푸틴이 포기하고 물러날 조짐이 안 보여서 핵무기까지 쓸까 두렵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무섭다면 궁지에 몰린 전쟁광도 세상을 망하게 할 듯. 이렇게 된 김에 미국 편을 더 확실하게 들어줘야지. 야, 우리한테 빌려간 돈은 완전 상환 안 했잖아. 남은 거 이자 쳐서 내놔라. 구닥다리 전차 몇 대로 퉁칠라 하네. 그건 담보로 받은 거니 도로 가져가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돈. 이거 사기꾼이네.
러시아는 계속 저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자기들만 손해일 텐데 이참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러시아와 중국까지 향후 100년 정도의 역사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푸틴이 말하는 비우호 국가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인 추방을 시작해야 한다. 전쟁으로 얻는 건 절망뿐이 없다. 저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남북한이 평화 통일되고 중립국가를 만들어 전 세계인과 사이좋게 지낼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영공 비행 제한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텐데 러시아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텐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게. 푸틴이 자신의 엄청난 죗값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베이징으로 쏘는 것이다. 그럼 모두가 용서해 줄 것이다. 중국의 경제 의존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경제가 살짝 손해보더라도 점차 줄여야 한다. 이래서 싼맛의 공산국가에 진출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해서는 나중엔 선의가 아닌 막대한 피해로 되돌아오는 거다. 결국 지금의 러시아의 침략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배를 불려준 결과임. 푸틴 외통수 전략은 결국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나마 한국이 대응을 자제한다는 나라인데 한국을 버리면 러시아 경제에도 타격이 큼. 근데 러시아가 할 일이 있나? 지네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한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지.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유입된 세계 기업들이 다 떠나면 진정한 가난을 느낄 거다. 비자 면제 안 하면 러시아가 손해일 텐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지. 비우호국에 포함되다니 너무 좋아요. 러시아 쪽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진짜 피가 마르겠네. 2022년은 진짜 역사 교과서에 안 나올 수 없을 듯. 어차피 러시아와의 관계는 혹시나 모를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이지. 지금은 별 이득 없음. 솔직히 러시아한테 로켓 발사 기술도 배우고 입수출 관련해서 지금껏 장사 잘해오던 사이라 그래도 꽤 친한 나라였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친놈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장사 잘해오던 수십 개의 국내 기업만 오지게 손해보겠네. 자업자득이지. 이제 러시아가 뭘 하더라도 침략국가라는 마이너스 이미지는 절대 안 지워질 거다.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 시민 환영, 이민 환영 이러면 진짜 싸우자는 거겠지? 좋은 친구란 친구가 잘못했을 때 쓴소리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다시 함께 걸어가는 게 친구다. 얼른 전쟁 중지하고 대한민국과 정도를 가자. 포함돼서 진짜 다행이지. 러시아 제재 국가들 중 우리만 안겨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무슨 의심을 받으려고. 이건 오히려 러시아가 배려해준 거야. 반대로 러시아가 한국을 제재했다면 한국도 같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던 거니까 상호주의는 필요하고 당연한 반응.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